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최근 2, 3년 사이에 중요하게 떠오른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인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국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게 얼마 전에 이제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이 또 해킹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해킹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네. 다들 이제 신흥 해커 조직 랩서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랩서스는 다크웹을 이용해서 공격 대상의 임직원 아이디 같은 계정 정보를 입수하거나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의 기밀 정보를 빼내 충격을 줬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경우 최신형 제품의 설계도가 털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 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 해외 사례들 보면은 이런 대규모 공격들이 2, 3년 사이에 굉장히 잦게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도 꽤 큰 사태가 하나 터졌는데요. 네. 그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솔라윈즈 해킹 사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1,800여 곳이 넘는 고객사에 피해를 주면서 미국 전역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정부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었고 금융기관에 디도스 공격을 벌이는 등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고요. 이렇게 최근에 사이버 테러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네. 이제 코로나19로 메타버스 등이 각광받으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더 빨라졌고 디지털 의존도도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테러를 하는 집단 입장에서 얻는 게 많아진 거죠. 네, 국내는 이런 사이버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는 기업은 테러 한 번에 기업 존속 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안 시장과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정보 보안, 즉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기업인 지니언스, 파수, 한국정보인증이나 아톤 등의 실적이 꽤 괜찮았어요. 네, 관련해 정호진 기자 리포트 보고 가시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인 지니언스입니다. 악성 코드의 유입과 감염을 탐지하는 EDR 기술과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는 NAC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킹 위협이 늘고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소통이 보편화되자 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 이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저희 사업도 확장이 되고 있고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모두 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 속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니언스의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130%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지니언스의 주가도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국정보인증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생체 인증이나 OTP로 진행하는 2차 인증을 간소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국내뿐 아니라 르완다, 탄자니아 등 국가에도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용 OTP 분야의 수요가 커지며 지난해 매출은 약 29%, 영업이익도 11%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문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한 30% 이상 저희 매출 부분이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계속 한 30%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인증 부분들은 아마 확산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술력을 앞세운 K사이버 보안 기업의 약진이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이렇게 작년 한 해 실적이 좋았던 사이버 보안 기업들 좀 살펴봤는데 아주 이제 최근 주가를 보면은 다시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를 좀 짚어보자면 사실 이런 실적 성장세가 계속 될 거냐,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가 계속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성장세를 좀 짚어보기 전에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허앵커님은 지금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쓰시는 핸드폰의 보안을 완벽하게 보장해준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돈을 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5,000원이면 모르겠는데 10,000원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뜻 내가 돈을 내고 보안을 하겠다라는 거를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한 돈을 낸다는 것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버리는 돈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이 사건이 터지면 기업에서는 이제 생사 여부가 갈리니까 진작에 돈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한편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도 당연히 커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이 효율적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요.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쪽의 시장들이 앞으로 향후 한 4, 5년간 연 한 15% 이상 성장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AI 보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시장이 2021년 120억 달러에서 2026년 254억 달러로 연평균 한 16% 정도로 성장을 예상한다.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호를 투자했을 때 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기업들이 더 자율적으로 정보보호를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사이버 보안주들 보면은 사실 공부가 아직까지 많이 필요한 섹터기도 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을 보면은 3조가 규모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작은 규모죠. 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이 이제 국내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 필수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에 빠르게 대응해서 진출하는 기업을 찾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관련해 전문가 의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원격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대면 환경, 새로운 시장들이 또 열리고 있고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보안 구조 그런 쪽에 우리 기업들이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신규로 형성되는 보안 시장 이런 쪽에 이제 발빠르게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가면은 그나마 이제 글로벌 보안 기업들이 잡고 있는 거기서 우리 보안 기업들이 좀 살아나갈 부분들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좋은 기업,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니 사이버 보안 기업을 고를 때는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그 기업이 잘 파고들었는지, 해외 매출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보시고 좀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유망 사이버 보안주 이런 기업 주목 네. 이렇게 있고요. 해시태그는 사이버 보안 해외 매출 관건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